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5일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0.3% 증가를 하회한 것이지만 전월 0.7% 증가에 이어 2개월 연속 늘어난 것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최근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견조하다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미국의 8월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0.4% 감소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0.2% 감소를 하회한 것입니다. 앞서 지난 7월 미국의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9% 감소했었습니다. 유로존의 7월 무역 흑자 규모가 약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로존 통계청인 유로스타트는 7월 무역 흑자 규모가 314억 유로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7월에 212억 유로 흑자보다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2004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일본은행이 15일 기존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이날 이틀간의 금융정책 결정 회의를 마치며 본원 통화를 연간 80조 엔 공급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가 회의 전에 설문조사한 35명의 이코노미스트 가운데 33명이 일본은행이 양적 완화 규모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달 재정 지출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넘게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재정부는 8월 재정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9% 증가한 1조 2,800억 위안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재정 지출이 33% 증가한 이후 월간 증가율로는 최대치입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15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 신용등급은 1997년 10월 이후 1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처음으로 세계 상대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모두 AA-라는 역대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출발증시와이드 박진영입니다. 16일 오늘이죠. 드디어 이 미국의 금리 결정을 위한 회의가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이를 앞두고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관망세를 보였던 것 같지만요. 어제는 또 각국에서 나타난 경제 지표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제 발표된 미국의 경기 지표 8월의 소매 판매는요. 예상치는 조금 하회했지만 그래도 상승을 했었고 이 산업생산 역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렇게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운 지표들, 이 전문가들의 분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미국의 9월 금리 인상이 조금은 연기되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뉴욕 증시 어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3대 지수 모두 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지표 발표로 이 9월의 금리 인상 연기 전망이 나타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또한 유가가 나흘 만에 상승하면서 에너지주들이 역시 또 지수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유럽 증시도 좋았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 상황 함께 보시죠. 프랑스 깍크 지수는 1% 넘게 올랐고요. 영국 지수는 0.87%, 독일은 0.1%
0.56%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 초반에는 경계감이 조금 나타나고 있었지만요. 유럽의 경기 지표가 시장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유로존의 무역 지표가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크게 개선됐다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요. 시장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어제는 유가도 올랐습니다. 유가 마감 상황 보시죠. WTI 가격은요. 배럴당 1.3% 오르면서 44.6달러를 기록을 했었고요.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0.4% 오르면서 47.8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유가 상승은요. 이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전망에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백악관에서 원유 수출 금지 폐지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건 역시 유가 상승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유럽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가운데 아시아 증시는 조금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아시아 시장 함께 보시죠. 일단 어제 중국 증시가요. 이틀째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상해 지수가 3.5% 하락하면서 3.5포인트를 기록을 했네요. 월요일에 크게 하락했던 IT 위주의 선전 지수는 어제도 5%가량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이 시장에 계속해서 작용하려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증시는 소폭 올랐습니다. 니케이 지수 0.34% 상승을 했었네요. 일본은행이 양적 완화 규모를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고 하면서 상승세가 조금 꺾이기는 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국내 증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요. 뚜렷한 모멘텀도 지표도 없는 가운데 눈치 보기 장세가 조금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가요. 수차례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0.3%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937포인트를 기록을 했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 0.6%가량 오르면서 666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어제 거래소에서는요. 기관이 홀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처럼 어제 오전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나 싶더니 역시 장중에 매도 전환을 하면서 1,000억 원 넘게 매도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반면에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2,000계약 넘게 사들이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결정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FOMC 회의 결과는 우리 시각으로 금요일 새벽에 발표가 됩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변동성을 동반한 관망세가 시장에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국내 시장 전략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전체적인 시장부터 살펴본다면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변동성을 동반한 관망세가 이어졌지만 기관 매수에 코스피가 오르는 모습 보였고요. 외국인은 장 초반에 이제는 좀 매수하나 싶더니 결국은 또 매도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었네요. 어제 전체적인 시장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말 그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FOMC 회의 일단 오늘 저녁 바로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일단 임박해서 시장 혼조권에서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극심한 눈치 보기 장세 연장선상에 있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모두 강보합권의 마감 0.3%에서 0.6% 사이에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감하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보였더라는 쪽에 조금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좀 계속해서 안타까운 양상들 벌어지고 있는 것들 결국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돼서 이제 그 개선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1,200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의 순매도 나타나면서 29일 연속 순매도를 보였다라는 것. 상당히 장기간 동안 계속되는 순매도 행진이 진행되고 있다. 8월 계속해서 지난 한 달 29일 연속의 순매도한 금액을 살펴보니까요. 5.5조 원의 순매도 금액. 다행스러운 건 이제 그 기관이 그 부분을 다 받아줬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과연 기관이 받아주는 부분, 기관이 저점 매수하는 그 상황에서 맞는 행보인지 아니면 외국인이 지금 현재 오히려 불확실성을 좀 우려감이 커지면서 계속되는 매도가 맞는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지나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 자체는 조금은 좀 기관이 아래를 받쳐주면서 오히려 시장 긍정적인 모습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쪽에 조금씩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듯합니다. 지난 이제 그 외국인 월가의 어떤 시장 서베이 부분, 그 부분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7월 같은 경우에는 월가 서베이가 이번 9월달 내일이죠.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둔 사람들이 약 한 70% 정도로 상당 부분 우세했지만 지난 8월달 이 부분이 한 40% 줄어들었죠. 그리고 지난 주말 다시금 서베이한 결과 부분은 한 30% 내외로 축소했다.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 부분 희박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무게가 좀 많이 실리면서 미국 시장 일단 긍정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마감했다라는 점 자체가 우리 시장 오늘 일단 좀 긍정적인 모습 보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셔도 무관할 듯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문제는 시나리오별로 좀 대응을 해야 될 듯한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어제 시장 말 그대로 그냥 혼조권의 양상이지 어떤 그 방향성을 우리한테 제시한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것. 이 부분 분명하게 어제 시장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특정 업종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연말 배당과 관련된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서 확대될 것에 대비해서 오히려 우선주들의 어떤 그 상승 행진이 이어졌다. 전반적인 우선주들의 상승세 행진이 이어졌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중국 증시 이틀 연속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죠. 그러면서 이제 그 중국과 관련된 어떤 그 소재주들 특히나 이제 화학주의 반락 장세가 좀 나타났었다라는 부분이 큰 특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교보생명이 인터넷 뱅크에 불참하겠다는 소식 역시 오늘도 좀 이 관련주들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그 교보생명 같은 경우에 상장 주식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인터넷 뱅크라는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러 참여자들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간에 이제 그 반사 이익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같은 참여 그 콘소시움에 교보생명과 같이 콘소에 참여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눈치 보기 장세의 연장선이었던 어제 이 외국인이 29일 연속 순매도를 했던 게 특히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소폭이지만 상승했던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그래도 상승 방향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다라는 분석 해주셨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부터 FOMC 회의가 시작이 되죠. 미국의 금리 결정은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발표되고 그 결과가 우리 시장에서는 금요일쯤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 시장 어떻게 연출이 될까요? 네, 일단 그 FOMC 회의 스케줄을 좀 아셔야 될 듯합니다. FOMC 우리 시간에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죠. 미국 현지 시간 16일, 17일 양일간 이제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FOMC 결과에 대한 발표는 현지 시간으로 17일 날 오후 2시에 발표를 하게 되고 2시 30분에 옐런 의장의 기자회견이 지금 스케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조금 좀 기억을 해 두셨다가요. 어떻게 지금 시장 상황들 지금 매우 지금 급박한 상황들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과는 우리는 이제 그 지구 반대편에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밤중에 일어난 일에 대한 어떤 그 좀 예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최선을
통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은 시나리오 분석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시나리오 지금 현재 시장 내에 나와 있는 시나리오는 총 3가지 정도로 크게 요약이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일단 금리가 동결된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금리가 통상적인 FOMC 또는 이제 통상적인 금융 정책 당국에서 나타난 25bp 0.25%의 인상. 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시나리오는 0.25%가 아니라 그거보다 좀 한참 좀 낮은 소프트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한 10bp 0.1% 내외의 상승, 점진적인 이제 그 상승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지금 현재 그 가장 좋은 시나리오, 지금 현재 있어서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방금 전에 그 세 번째 말씀드렸던 0.1% 내외의 인상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일단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되고요. 그리고 일단 그 시장 내 상당 기간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 변동성 부분을 축소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오히려 이제 그 세 번째 시나리오의 시장은 상당 부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듯합니다. 물론 이제 그 금리 동결이라는 부분이 어찌 보면 가장 긍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지속된다라는 일시적인 불확실성의 해소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박스권 장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그 방향성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냥 지지부진한 장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불안감을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금리 동결은 일시적인 부분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도랠리의 가능성에 일시적인 안도랠리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금리 동결한다면 이제 안도랠리가 가능할 텐데 이 안도랠리 때 과연 어떤 부분들이 오를까, 어떤 부분들을 이용할까,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는 어떤 부분들에 우리가 집중하면 좋을까는 무조건 이제 그 경기 민감주 쪽에 베팅을 하는 대형주 쪽에 베팅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0.1% 내외 인상이다라는 부분이다라면 일단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일단 그 소프트 무빙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 좀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간다라는 그런 쪽에서 본다라면 유동성 절벽이라는 유동성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어떤 그 FOMC의 노력이 엿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이다라면 앞으로도 계속되는 유동성 관련해서는 급격한 변동성 내지는 변화 부분은 상당 부분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뉴스로 해석을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 일단 그 유동성을 푼 지가 5년 이상 상당 기간 지금 지났습니다. 그 유동성 장세는 이제는 정말로 실적 장세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실적 장세의 주역을 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중국의 경기라는 부분들. 앞으로 이런 그 FOMC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그 이벤트가 해소가 된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은 미국 중심에서 중국 중심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FOMC 회의를 앞두고 좀 시나리오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금리가 동결될 경우, 그리고 0.25% 인상될 경우, 그리고 또 살짝 올리는 0.1% 내외의 인상을 할 경우 세 가지 중에 이렇게 소폭 인상하는 경우가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각 경우별로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FOMC 회의가 끝나면 어떻게든 조금 단기적으로라도 불확실성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FOMC 회의 이후 이 시장에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 FOMC 회의 이전과 이후 분명히 극명하게 이제 그 시장이 나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FOMC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그 행보가 분명히 시장의 방향이 엇갈리게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FOMC 회의 이전 무조건적으로 이제는 그 상당 부분 어찌 보면 그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현금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FOMC 이후에는 일단 이벤트가 해소됐다, 이벤트가 지나갔다라는 측면에서 과연 시장의 무게 중심이 어디로 갈까를 분명히 이제 그 전망을 해야 될 듯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실적이고요, 한 가지는 중국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도랠리가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금리가 전격적으로 인상이 된다면 시장은 분명히 일시적으로 충격이 오겠죠. 이 부분도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일시적으로 충격이 안 오고 안도랠리가 펼쳐지는 금리 동결과 0.1% 내외 인상이다라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면에서 본다라면 안도랠리 차원에서 이제 그 시총 대형주 중심의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안도랠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시장의 무게중심은 어디 있을까? 한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경기와 관련된 부분들, 중국 경기의 상당 부분 시장은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앞서서도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계절적인 이슈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그 계절적인 이슈의 중심점에는 중국 관련된 어떤 그 국경절 연휴랄지, 그리고 이제 12월 연말이 다가올수록 이제 배당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떤 그 매년 돌아오는 어떤 그런 루틴한 그런 그 이슈들, 계절적인 이슈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듯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 수혜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면서 계속 시장을 유도해 나가는 것인지 이 부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FOMC 임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해야 될 부분, 일단은 현금 확보 노력을 하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중국 경기에 대한 관심의 수준을 오히려 과거보다 조금은 더 높여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자가 지금 현재 FOMC 임박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장 대응 전략으로서 중심에 놓고서 대응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FOMC 회의 이후에는 시장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갈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이 FOMC 이후에 주목해야 할 것들에는 중국 경기, 그리고 추석 같은 계절적 이슈에 더해서 정책 수혜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FOMC 회의 전인 오늘 같은 경우 좀 현금 확보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 외에도 조금 오늘 저희 투자자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일단 시장은 조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긍정적인 모습, 다소간 조금 좀 너무 큰 기대는 갖지 말고 오히려 상당 부분 좀 보수적인 견제에서 대응을 하죠. 왜냐하면요, 이렇습니다.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고 매우 긍정적인 결과, 말씀드렸던 아까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가 나온다 하면 일단 안도랠리 벌어지면서 시장의 방향성 긍정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방향성에 대한 투자는요, 미리 매수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썩 위험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 방향성 투자는 조금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얼마든지 먹을 부분이 있다라는 견지 내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조금 좀 천천히 시장 대응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천천히 시장 대응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뭐니 해도 내 계좌에 현금이 있어야겠죠. 그 현금 확보 노력이 오늘은 상당 부분 필요한 날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그리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미국의 이제 그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일시적인 유동성 충격이 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니 어떤 그 다방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현금 확보 노력을 하는 것이 상당 부분 필요한 시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중장기적으로 결국에는 매크로 변수에 따른 어떤 그 방향성, 그리고 계절적 변수에 따른 방향성,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것. 국제 유가가 어제도 상승세를 좀 보였다라는 부분도, 국제 유가의 강세 부분,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본다면 유가를 비롯한 국제 상품 가격의 강세는 결국에는요, 경기가 개선된다라는 쪽에 무게중심이 많이 실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조금 더 진전을 시켜본다라면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지금 적절한 타이밍이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죠. 계절적인 이슈, 중국의 국경절,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연말 다가올수록 배당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포트에 조금씩 담아가시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FOMC 회의 이후에 시장 긍정적인 반응을 일단 조금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방향성 투자 같은 경우 조금 확인한 뒤에 들어가는 식으로 조금 더 천천히 시장 대응하시면서 보수적인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현금 확보 전략을 다시금 강조를 해주셨고요. 유가와 환율 같은 변수도 계속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게다가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까지 촉구를 해주셨네요. 자, 지금까지 국내 시황 전망과 전략까지 아리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예병근 멘토입니다. 자, 전일 시장 조금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 외인들의 매도세가 어제도 끊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한 1,100억 가까이 매도가 됐는데, 저는 이제 이게 돌아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미국의 FOMC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금리가 9월달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이제 거의, 없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전일,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라든가 이런 것이 갑자기 급등한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러한 이유겠죠. 그러니까, 이제 화색을 띠기 시작하는 겁니다. 증시가. 결국은 위험 자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 금리 인상이 뒤로 늦춰질 것이라는 것.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저를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없다는 얘기 계속 강조를 드려왔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해 보십시오. 왜, 그들이 금리 인상을 선택 못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꾸준히 강조를 드려왔던 만큼 그 부분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이제 명분을 잡았어요. 신흥시장의 위험,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 국가의 자금 유출, 자금 이탈 속도, 이런 것에 대한 명분을 잡았고, 그런 명분을 잡은 만큼 그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계기, 그들은 이미 선물에서의 방향성을 위쪽으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전일도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방향성을 이제 하루 더 늦추었을 뿐이지 방향성을 위쪽으로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먼저 매수해놓고 그 다음 현물을 위로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렉더독의 지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꼬리로 자꾸 몸통을 흔드는 것이죠. 그걸 먼저 이제 눈치를 채고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팔아도요, 진정 파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렉더독, 즉 그러니까 선물에서의 방향성이 먼저 중요하고, 선물에서 그들이 매수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올리는 것은 결국은 선물에서 수익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물부터 먼저 매수해 놓고 그리고 현물을 위로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리고 또 외신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이제 그 팩트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제 우리 시장을 흘러가게 할 것인지, 그리고 혹은 어떤 섹터가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산업적으로 접근해 봐야 될 섹터인지 그것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기사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이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프랑크푸르트에서 모터쇼가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뚜렷하게 보이는 자동차가 하나 보입니다. 포르쉐죠, 바로. 포르쉐라고 불리는 바로 자동차입니다. 이 포르쉐가 왜 주목을 받고 있냐, 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포르쉐는 이번에 프로토타입의 전기 운행 스포츠카를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이 차인데요. 이 글로벌 브랜드가 앞다투어서 이 전기차를 공개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전기차 섹터가 당연히, 앞으로의 가장 가까운 미래 근거리 산업이다. 근거리에 있는 미래 산업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전기차는 이제요, 단순한 어떤 연비 개선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문화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전기차 고급 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BMW i8, 그러니까 i8, 이것 자체가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가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고가 시장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테슬라의 모델 S죠. 이런 고급차 시장이 존재를 한다는 것을 포르쉐도 이제 직감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다투어 지금 요번에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전기차 고급 브랜드들이 선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폭스바겐에서도 전기차 고급 브랜드 콰트로가 아우디 콰트로 쪽에서도 나왔고요. 폭스바겐에서도 이 전기차의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브랜드들이 앞다투어서 가고자 하는 시장, 그들이 지금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잡고 있는 시장, 이것이 바로 전기차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때다. 결국 이것은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를 거쳐오면서 2020년도까지 끊임없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이고, 그것의 성장이 결국은 앞으로의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나갈 시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그럼 뭘 봐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여전히 충전 쪽입니다. 이 전기차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요, 충전 인프라 구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이런 전기차 축전지, 그다음에 이런 2차 전지 산업, 그리고 콘덴서 쪽, 이런 것들이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콘덴서 쪽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역시 전기차는 뭐가 중요하느냐? 충전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충전에서 충전 인프라가 먼저 중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이 포르쉐의 전기 충전 시스템은요, 약 1시간 이내로 충전을 해서 500km를 달릴 수 있는 프로토타입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라는 얘기고, 저는 계속 한 섹터를 지금 한 종목을 강조드렸던 것이 있어요. 바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얘기해드렸습니다. 그죠? 특히 급속 충전에 대한 부분들, 그것이 바로 HODS라는 종목을 좀 주목해 봐야 될 이유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려왔으니까요. 그것이 지금 제가 단기적으로 보고 여러분들께 단기적으로 우리가 몇 프로 먹자, 이걸로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딱 보시면요, 매수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매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2% 보려고 들어간 거 아니고, 이런 앞으로의 미래 산업에 들어가는 것은 3%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5%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 짧은 구간을 먹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긴 구간 동안 이 산업에 투자해서 내가 과연 몇백 프로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자꾸 짧게 끊어 들어가시려고 하니까 지금 시장이 답답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거 별로 안 좋습니다. 시황이 물론 중요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중 확대와 비중 축소에 관한 얘기지, 이것이 앞으로 시장에 앞으로 펼쳐지는 시장에 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펼쳐지는 시장은 역시 중장기적 투기가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되는 거고, 2%, 3%, 4%, 5%가 아닌 50%, 100%, 200%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문 읽어주는 단체를 통해서요,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문은요, 앞으로의 산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산업이 어떻게 펼쳐져서 그 산업 영역들이 어떤 모습들을 보여가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2% 뛰기, 3% 뛰기 하자고 이 신문 읽어준 남자를 아침에 그렇게 부지런히 신문을 읽어서 여러분들께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경제신문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TPA 산업, 페트병, 이런 산업이죠. 하나종합화학으로 몰아준다, 이런 얘기가 지금 좀 나오고 있고요. 자, 일단 반겨야 될 내용이요. 기사에서 하나 나오네. S&P 한국 신용 등급을 AA- 상향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신용 등급을 회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참 반길 일입니다. 그죠? 근데 신용 등급은 회복했는데 경기는 불안하고 주머니에 돈은 없습니다. 이게 문제죠. 자, 그걸 누가 풀어줄까요? 자, 제가 뽑아온 기사를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뭔가 하나가 지금 또 나왔습니다. 바로 추석 시즌은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회복 터닝 포인트 될까,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명절 전후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 3,000개사 참여한다.
중소기업에 21조 지원한다. 성수품 공급 1.4배 늘리기로 한다. 민생 안정위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기 지급한다. 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조기 지급되고 돈을 먼저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석 한 달 동안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의 3,000개 업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12조 원 규모의 추가 경쟁 예산 집행을 가급적 3, 4분기에 하고, 자, 이 부분이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래 돼버리네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에 또 21조 이상의 자금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이제 좀 슬슬 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면 증시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진한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들을 추석 자금을 지원함으로 해서 조금 경기 부양을, 경기 진작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이런 돈들이 지금 금융권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소비나 안 그러면 위험자산 쪽으로 다시 한번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 참고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바로 볼게요. 미래 먹거리 제시, 국내외 상장 PEF 중기 벤처 기업 가치 키운다. 자, 이 얘기 나옵니다. 자, 요거 확대를 좀 해볼게요. 요 내용인데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요겁니다. PF 역할, 중소 발전 모델 제시. 자, 회사명이 넥스콘 테크놀로지, 액세스바이오, 호웨리 홀딩스, 테림포장, 요진건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인수 사모펀드의 이름도 나오고 있고요. 현황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테림포장 같은 경우에는 테림포장공업, 동일제지, 태성산업을 인수하면서 창업자, 인수자를 물색하고 있다. 자녀 상속 시에 기업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다.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창업자가 현명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테림포장, 코에리 홀딩스. 자, 코에리 홀딩스 상장 폐지 이후 대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 인수 3년 만에 매출 규모 3배 성장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BF 역할, 중소 발전 모델을 제시를 했고 그 회사들이 지금 커온 과정들을 지금 요걸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쪽에서 이 기사만으로도 좀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 기사를 좀 자세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경제신문의 오늘 기사 중에 특히 요 기사 사모펀드의 기업가치 재고 사례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 사모펀드가 어떤 기업들을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장을 시켜왔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장돼 있는 회사들 중에 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 요 기업들 중에 그 상장돼 있는 기업들 중에 이렇게 성장이 돼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어떻게 담보를 하고 있는지 이 회사 지금 다들 성장성이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좀 참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넥스콘 테크놀로지, 액세스바이오, 코에리 홀딩스, 테림포장, 요진건설은 상장이 안 돼서 이거 빼고요. 테림포장이라든가 지금 액세스바이오, 그 다음에 넥스콘 테크놀로지 요 회사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기사 바로 보겠습니다. 자,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발렛 요원 없이 주차, 고속 주행된 차량 형태 변해. 트랜스포머네요. 그죠? 트랜스포머인데, 자,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폭스바겐, 벤츠, BMW 등, 첨단 기술 미래형차 선보이고 있다. 현대, 르노, 삼성, 쌍용 등도 고성능차로 유럽 공략 나섰다. 자, 이 발렛요원 없이 주차한다. 이건 뭐냐면 결국 어떻게 보면 짧게 보면 무인차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주차를 지금 최근에 BMW 7 시리즈에 적용된 건데요. 리모컨으로 거의 장난감 자동차 조정하듯이요. 리모컨으로 주차를 하는 시스템. 리모컨으로 장난감 차 조작하듯이 해서 주차를 하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짧은
거리의 무인차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차를 이제 리모컨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미래 산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차량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인식한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센서 시장이 앞으로 급격하게 성장을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센서 시장 중에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그 자이로 센서라든가 그다음에 그 앞으로의 홀로그램 센서라든가 그다음에 사물 인식 센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센서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센서 시장의 급성장세를 의미를 하고 있고 앞으로 사물 인터넷 역시 센서로 작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MCU라든가 이런 것들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이런 것들 주목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것으로 보자면 전자 쪽으로 보면 MCU예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의 어버브 반도체를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나머지 지금 이제 자동차용 센서라든가 자이로 센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QSI를 보시면 된다는 얘기를 신문을 읽어준 남자 그 다음에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들이 가고자 하는 모든 시장의 어떤 근거 그리고 가장 가까운 먼저 산업적 성장세를 보일 수 있는 것 그것은 센서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도 그것들이 먼저 간다. 그렇다면 그런 시장을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들고 가야 되는 전략이다.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그 시장이 앞으로 가도 크게 갈 시장이고 앞으로 가도 펼쳐지면서 꽃을 만개할 그런 시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기차, 그 다음에 앞으로의 무인차, 스마트카 시스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모두 펼쳐질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강조드렸던 종목군들이 크게 올라온 경우가 많았죠. 특히 MDS 테크, 맛동산 테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맛동산 테크도 역시 여전히 아직도 산업의 지속적 발전 성장세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 MDS 테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한솔 로지스틱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한솔 로지스틱스 2020년 매출 1조 시대에 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컨테이너, 화물 운송, 새 먹거리로 삼성 등 대기업 물류도 본격 확대.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한솔 로지스틱스도 이제 앞으로의 해외 신성장 동력, 먹거리 산업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빈 컨테이너에 다른 고객의 화물 실어 물류비를 절감하는 컨테이너 SCM 산업, 그러니까 이제 효율적 컨테이너 산업, 그 사업을 바로 온 오프라인 상에서 연결하는 화물 정보망 사업을 양대 키워드로 이 민 대표라는 분, 민병규 한솔 로지스틱스 대표가 앞으로 이제 이런 산업들에 더욱더 주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을 강조한 산업이고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산업 쪽에서의 온 오프라인에 즉 그러니까 온라인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기사죠.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이런 해외 지금 직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 한솔 로지스틱스의 앞으로 이런 온라인 이 결합 접목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 회사의 성장세가 어느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사를 잡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빠르게 기사들을 좀 훑고 내려왔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시장은 아직도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변동성은 있었습니다만 그 구간 짧은 구간에서의 변동성이었고요. 긴 구간으로 보면 다시 이들은 상승 가도를 즉 상승 가닥을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왜? 글로벌 초저금리라는 기준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상승세에 대한 부분들 전일 외국인의 선물 매수 규모가 강도가 강했다는 것, 그것은 이제 그들의 스탠스가
매도가 아닌 매수로 돌아설 수 있다는 확고부동한 어떤 트리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스탠스를 싹 바꿨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여러분들께 미리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자 제안인데요. 결국은 전이라고 동일합니다. 외인 매도 끝났습니다. 이제 매수로 방향 전환 시점이 명확해지고 있다는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토요일 날입니다. 제가 또 강연회가 있습니다. 예, 참 강연을 매주 합니다. 그죠? 9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강남 동부금융센터입니다. 2호선 선능역 1번 출구입니다. 분당선에서도 선능역이 있죠. 그 선능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분당 쪽에서도 많이 오셨습니다. 분당 용인 수지 이쪽에 계신 분들도 이 분당선 타시면 금방 오시잖아요. 그죠? 선능역 1번 출구로 오셔서 좋은 강의 내용 좀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적인 측면 짚어드릴 거고요.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명확한 부분들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멘토님이 이제 1920포인트 지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지수 정확하게 1930포인트까지도 지지가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NH엔터와 에스테파마까지도 기관들이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긴장의 끈 놓지 말자라고 해주셨잖아요. 오늘은 또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 지수적인 부분들, 어제 이제 지켰던 대로 움직여줬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제 이제 단기적으로 1920포인트가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그런 지지 라인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었는데, 일단 어제 저점 1927포인트로 1920포인트를 유지하게 되면서 일단은 양봉 마감한 모습들. 자,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지수적인 예측적인 부분들, 방송하는 그런 부분들 유일한 그런 방송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어제 이제 양봉 마감한 그런 상황에서 많은 종목들이 플러스 마감한 그런 상황들, 일단은 지속적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FOMC 회의 결과적인 부분들. 그래서 일단 꾸준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보 전달자로서의 정확한 시장 상황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금리 인상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글쎄요, 일단 결국 이제 상승을 해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금리 인상을 해도 안 해도 결국에는 2000포인트를 상단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지속적으로 변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상승파동, 지금 1940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승파동 갑작스럽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 내가 보유한 종목들에 대한 포지션적인 부분들 반드시 체크하셔서 순발력 있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누차 수십 차례 말씀 좀 드렸기 때문에, 지수 오른다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결단력 있는 행동과 능동적인 대처 이번에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의문감을 계속적으로 이제 가지면서 끌고 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그에 대한 부분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증권주들, 그러니까 이번에 바닥에서 올라올 때 증권주들 같이 동반 연계해서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물론 이제 지수 상승적인 부분들 있지만은, 글쎄요, 일단 FOMC 중요한 결정적인 분들에 있어서
증권주가 상승을 한다. 그래서 일단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은행주들에게는 호재가 되겠고 증권주들에게는 자금 이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악재가 될 법한 충분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어제 증권주들 특히 이제 어제 대우증권 같은 경우 일단 어제 4% 정도 장중에 상승이 3% 정도 상승이 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어느 정도 중요한 그런 구간에 들어온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일단 대우증권 같은 경우 일단 정고점이 12,800원 정도 부근이 되겠는데 이 부근 12,800원 정도 부근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다시 한번 13,000원대 중반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응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상적인 측면들 무언가 금리 인상적인 측면을 하기 전에 증권주가 움직인다는 것은 어떤 무언가를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포지션으로 전환이 된 증권주들의 흐름 그리고 은행주들의 흐름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FOMC 회의 전에 움직임들 반드시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1940포인트 안착하게 된다면은 이 구간에서부터는 레벨업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FOMC 전에 주가가 올랐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쯤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종목군들 올라간 상황에서 레벨업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 첫 번째 NH 엔터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NH 엔터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가 상승 포지션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어제 이제 사실은 장중에 변동성이 조금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흔들림 없이 가자라고 분명히 좀 말씀드렸었고 재료적인 측면들 추석이라든지 명절 때 어떤 거나 한 게임에 대한 수혜적인 부분들 자 그것이 이제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법한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 파동이 좀 나와줬을 때 지금 결국에 이제 49,000원부터 65,000원까지 상승하는 데 있어서 계단식 상승이 나왔던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 파동이 좀 나와주었을 때 파워를 가지고 레벨업 상황에서의 7만원대 돌파 체크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결국에는 종가 1.7% 정도 상승 마감한 어제 종가 상승 마감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9월달 두 거래를 제외하고 지속적인 매수세 어제도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 파동이 나올 때 7만 원대에 대한 돌파 여부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예의주시하면서 바짝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 에스텍 파마가 되겠죠. 어제 사실 한미약품을 기본으로 해서 대부분의 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메디톡스 제약바이오 섹터의 종목군들 반등권에 들어온 그런 모습이지만은 최근에 이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급락이 나와줄 때 오히려 상승구도로 급등세가 상승구도로 나오면서 진입을 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는 거꾸로 어제 같은 경우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NH엔터와 같이 자 최근에 이제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 기관들의 연속적인 속매수세 최근 들어서 연기금들 글쎄요 이 종목의 연기금 왜 매수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연기금들 상당히 좀 강하게 최근 들어서 5거래일째 121선에서 이탈된 상황에서 바닥권에서 끌어올린 주체가 연기금 기관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구간 새로운 레벨업 구간으로 진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상승 포지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21,000원대는 강력한 돌파가 필요한 어떤 그런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파동에서 추가적인 상승세 나온다라고 하게 되더라도 자 이번에 에스텍파마 지난번에 언급드렸던 부분들 기술 수출과 더불어서 임상이 이번 연도에는 마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에 대한 모멘텀 반드시 나올 것이다라는 점 인지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 현명한 가치 투자의 길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조정식 매수 관점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이제 많은 종목들이 상승 포지션으로 좀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제가 이제 뭐 좋아하는 패턴 좋아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아서 사실은 최근에 어제 같은 장 사실은 이제 뭐 물반 고기반 종목들이 상당히 좀 널렸던
그런 부분이었지만은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거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성으로 지금 트레이딩 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시장에 갑작스레 변동성이 왔을 때 그것을 내가 대처할 수 있을 만한 물량과 수량인지 그것을 좀 판단하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자, 결국에는 이제 여러 종목 편성시켜서 포트를 끌고 나가는 것보다는 집중 투자의 길이 수익률을 업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지속적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인지를 하시고, 자, 오늘장 앞에서 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5일선이 오늘 같은 경우 5일선이 지금 1940포인트 부근됩니다. 이 5일선에 대한 저항, 그리고 1940에서 45포인트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된다는 점, 이 구간을 돌파 못한다고 했을 때 또다시 정강 후약의 패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반드시 갭상승 출발하든지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자, 오늘장 능력 되시는 분들께서는 개별주들 단기 트레이딩 방망이 짧게 잡고 움직이시는 전략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트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 무엇보다도 지수가 오를 때 재빠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좋겠다라는 당부를 먼저 주셨고요. 증권주와 은행주 흐름을 역시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레벨업 가능한 종목 NHN 랜턴은요, 이 7만 원 돌파 여부를 계속해서 보시고요. 에스텍파마 역시 지속적인 조정 시 매수 관점 전략 유지하라고 해주셨네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집중 투자의 길이 더 좋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1940에서 45포인트 돌파 여부 지켜보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두코멘트와 함께 오늘장 대처 방법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시장이 조금 오를 수는 있겠는데요. 일단은 FOMC 회의를 앞둔 오늘장 계속해서 어떤 움직임 보이는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